네, 이번에 리뷰할 작품은 섀도우 앤 본입니다. 4월 23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었고요. 레이 바두고 소설 원작의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시즌 1은 총 8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고 시즌 2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판타지에 이 정도 만족을 느낀 건 되게 오랜만이다. 근데 사실은 원래 제가 이걸 볼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30초 정도 예고편을 보는데 배 타고 무슨 날아다니는 괴물과 싸우는 그런 드라마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벤 반스 벤은 제가 퍼니셔나 웨스트월드에서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일단 멋있고 연기도 잘하고 그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 중 한 명인데 여기에 나온다는 걸 보고 한번 봐볼까 해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다 보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섀도우 앤 본의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섀도우 앤 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이름은 알레나 스타코브, 모두에게 자유를 가져올 선 서머너. 저는 사실 첫 화부터 되게 괜찮다고 느낀 게 알리나가 처음 장막을 마주하는 장면. 뭔가 웅장하면서도 굉장히 특이한 소재다. 극 중에서 장막이 되게 중요한 장치인데 어느 정도 위압감도 있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말과 알리나가 무슨 항해를 나아가게 되는데 딱 봐도 싸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고 벌써 이렇게 다 죽는다고 싶었는데 갑자기 무슨 빛이 팍 터지더니 장막을 탈출을 하고 되게 어리둥절하죠. 그러고 나서 무슨 장군이 찾아오더니 알리나가 선서머너인 게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표현이 좋았던 게 뭔가 빛이 팍 올라갈 때 뭔가 소름이 돋았다 할까? 아무튼 그렇게 하루아침에 선서머너라는 게 밝혀진 알리나는 인생이 바뀌게 되고 리틀 팔라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까지 딱 2개의 에피소드만 보고도 이거 끝까지 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달까요? 그래서 리틀 팔라스로 간 알리나는 선서머너의 능력을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건 많이 보던 유형인데 나중에 자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서 능력을 깨우치게 되죠. 아무튼 알리나가 리틀 팔라스에 지내게 되면서 다클랭과 점점 사이가 좋아지는 게 되게 보기 좋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다클랭이 또 악역이었다는 거. 아니길 빌었는데 뭐 어쩔 수 없나 봐요. 둘이 되게 보기 좋았는데 말이죠. 얼굴이 약간 늑대상이라 악역이 잘 어울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 장막을 소환한 건 바로 다클링이었고 불멸의 존재로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선서머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장막을 없애는 게 아니라 확장시키는 게 그의 목표였고 그를 위해서는 선서머너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장막 반대편에서는 카즈, 이넷이, 제스퍼의 3명의 크루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막 3명이서 알리나 납치 계획을 세우는데 장막을 어떻게 넘어갈지가 문제였죠. 사실 외딴 섬 이야기가 돼서 뭔가 싶었는데 바로 열차를 통해 장막을 건너는 게 되게 기가 막힌 선택이었습니다. 솔직히 열차횡단은 생각을 못했어요. 되게 괜찮은 소재였던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열차를 통해 장막을 넘어오고 나니까 이제 메인 스토리와 따로 노는 느낌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알리나도 다클링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사슴을 찾아라 게임이 시작됩니다. 알리나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슴을 찾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건데 알리나를 통해 장막을 넘어가고 다클링은 사슴뼈로 자신의 능력을 강화해서 장막을 넓힌다. 그게 다클링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제가 약간 아쉬웠던 점은 바로 말과 알리나였습니다. 일단 알리나가 자신이 선서머너라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과의 감정에서 갈등을 겪는 장면들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특히 얘네들이 편지를 나눌 때는 뭐 하자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북, 진북 이거는 좀 선 넘지 않았나.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화에서 좀 많이 아쉬울 뻔했습니다. 그 강력하고 몇백 년을 살아온 다클링이 말한테 죽거나 뭐 총, 칼에 죽었으면은 진짜 한 소리 나올 뻔했습니다. 사실 사슴이 알리나를 선택했다 하면서 갑자기 힘이 세지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약간 허무하게 장군이 죽고 장막을 없애고 해피엔딩 끝 이런 게 최악의 엔딩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다행히 그렇게는 안 갔어요. 일단 다클링이 살아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괜찮은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래 판타지라 하면 되게 장황하고 방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각기 다른 곳에서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지면 이게 슬슬 머리가 어지러워지는데 그런 점에서 이 크루들이 장막을 잘 넘어왔다. 그리고 또한 이 장막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야기의 중심이 명확하게 잡힙니다. 장막이 있어. 그래서 장막을 없애야 돼. 그래서 선서머너가 필요해. 근데 지금 알리나는 능력이 없어. 훈련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 딱딱 떨어지죠. 납득이 된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건 마법을 쓴다고 해서 무적이 아니라는 거. 마법을 쓸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떻게 되면 되게 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당연한 거죠. 다만 그래서 전투씬은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리고 약간 휴게소 느낌으로 니나와 마티아스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사실 포로와 사랑에 빠지는 이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만 그래도 좋았다. 아무튼 마찬가지로 이 둘의 이야기도 다음 시즌엔 하나로 합쳐질 것 같죠. 크로들과 한 배를 탔다. 이 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시각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장막을 포함해서 알리나, 키리건의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샤들의 능력들이 되게 세련되고 멋있게 표현이 됐다. 그리고 뭐 옷이 이쁘다는 얘기도 있는데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클링이 원하는 대로 장막을 넓혔죠. 이 장면 다시 봐도 표현이 되게 좋지 않나요? 되게 멋있었다. 그래서 다음 시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아저씨가 알리나한테 했던 말처럼 무슨 알리나 제국을 만들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장막을 없애려나? 알리나와 키리건의 맞대결?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즌에 뵙도록 하죠.